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 전시를 되새기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쓰레기가 떠있는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12일 아침부터는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김해 양돈 농가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960년 3.15 의거에 참여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모두 기억할 겁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7살 소년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 60여 년 전 3.15 의거에 참여했다 실종된 17살 소년 김주열이 27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곳입니다. 체루탄이 눈에 박힌 끔찍한 모습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불씨가 된 김주열 열사의 추모식이 11일 시신 인양지에서 열렸습니다. 김 열사의 후배인 마산 용마고등학교 학생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민주화를 염원했던 열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주열 열사 후배로서 이런 대표에서 하는 자리가 굉장히 뜻깊었고 더욱더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더 추모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추모 행사는 3.15 의거와 4.19 혁명에 희생된 민주영령 188위의 넋을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초석이 된 김 열사를 추모하면서 3.15 2차 의거로 불리는 4.11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열 열사께서 시선으로 떠오른 그 순간 우리 한국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4.19 혁명까지 이어진 4.11 오늘 민주항쟁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경남과 부산이 먹는 물 취수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낙동강을 깨끗하게 살리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과 인근 하천들은 평상시에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비라도 와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게 오히려 다행인 상황.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젖줄인 낙동강. 깨끗하고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밀양의 한 지방하천으로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하천변의 쓰레기. 페트병에 무, 비닐 등이 수초에 걸려 널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흘러 들어온 줄 모를 오랜 쓰레기로 물색도 막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전날 내린 비로 그나마 쓰레기는 떠내려가고 물은 맑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류에서 낙동강의 본류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다리만 지나면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네, 저는 지방하천에서 다리를 건너 국가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오자마자 바로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려서 육지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위쪽 부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 부분까지 홍수 등이 났을 때 물이 차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 흐름이 느려지는 강가 곳곳마다 박힌 쓰레기는 마치 띠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둔치에는 2020년 하천 범람으로 물에 잠긴 흔적도 그대로, 당시 휩쓸려온 것들도 다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장소입니다. 최근에 버려진 것 같은 쓰레기부터 언제 버려져서 흘러내려왔는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 그리고 누가 와서 몰래 버린 것 같은 그런 쓰레기들까지 지금 이 공간에 모두 있습니다. 보다 못한 어민과 주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나 우리 경남 하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바로 식수 아닙니까? 식수인데도 누군가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하면은 이런 걸 갖다가 환경부에서도 예산도 있고 다 치울 수 있는데 아예 한번 나와보질 안 합니다. 그러니 강이 죽어가고. 지류에서 낙동강 본류로 들어간 쓰레기는 결국 하류인 부산으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유 쓰레기는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천 쓰레기 수거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천변이나 둔치에서 수거한 것일 뿐 부유 쓰레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예산도 많지 않고 상시적이지도 않은 데다 관련 부서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법 투기를 막는 대안도 크게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 관련 사업 예를 들어서 상수관리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은 또 따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하천변이나 둔치 같은데 이제 산재돼 있는 이런 쓰레기 수거를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물 위에 떠 있는 부유 쓰레기 이런 거는 비가 오지 않아도 쓰레기가 점령해 가고 있는 낙동강. 앞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될지 우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덕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77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39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50.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지난해 2조 6,900여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4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SK 등도 2조 원 이상 이자 비용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서 지난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라 실적은 줄고 고금리 압박으로 비용은 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통영시 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통영시 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이 의용소방대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은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6,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양산중앙중학교 바닥과 복도 중창을 교체하는 데 약 10억 원, 양산 남부고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에 약 6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이 반영된 건데요.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과 더 소통하고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저류시설 신규 사업지구에 창원 의창구 명서지구가 선정됐는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국회의원은 명서지구는 지난해 행안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오랜 설득 끝에 신규 사업지로 선정돼 총 330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명서지구에는 14,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가 신설되는 등 재해 예방 사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등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할 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지방 연고 지역으로 왕래를 촉진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11일부터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경남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창원과 합천 등 내륙 지역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일 비가 내린 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13일 아침 기온은 크게 낮아져 경남 대부분 지역이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일 경남도의회가 제40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회기는 오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한상현, 김재웅, 최영호, 전현숙, 박동철, 이용식, 조영명, 박남용 8명 도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도의회는 경남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건의안 등을 심사합니다. 경상남도는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834억 원 증가한 12조 1,842억 원 규모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김해 양돈 농가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3종 가축 전염병이며 주로 1월부터 일교차가 큰 5월 초까지 발생합니다. 구토나 탈수,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의 어미젖을 먹는 새끼 돼지의 경우 폐사율이 50% 이상으로 높습니다. 위생시험소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분만 전 어미 돼지에게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돈사 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돼지 유행성 설사병으로 전국 200여 곳의 농가에서 2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경남에서도 고성과 창원 등에서 22건이 발생했으며 1,200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47억 원 증액된 7,091억 원으로 고성읍 정동마을 주차장 조성과 군도 17호선 확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경상남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5억 6천만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수산 양식업, 수산물 저온 창고, 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어업 경영주입니다. 올해 1분기에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가 지원되며 경남에서는 도내 2천여 개의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